안녕하세요. 다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낭에 사는 덕에 비교적 많이 스테이를 하기도 했어서 여기만큼은 할 말이 좀 있겠다 하여 그간의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번 인터컨티넨탈은 두 편으로 나눠봤어요. 다음 편에는 빌라 후기도 있으니까 관심 조금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다낭 인터컨티넨탈은 다낭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다낭에서도 선차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산속으로 쭉 들어가야 리조트가 나타나요. 가는 길에 리능사라고 유명한 절도 지나고요. 도로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 길에서 보는 다낭 전경도 예뻐서 저희는 종종 드라이브 하러 가는 길이기도 해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풍경이 정말 좋거든요. 가시는 분들 이 풍경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리조트가 진짜 산속에 있어요. 당연히 인근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구멍가게도 하나 없어요. 네, 물 한 병 밖에서 사려고 해도 차를 따로 불러서 나가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 이 차비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리조트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주전부리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치가 이런 만큼 스테이하는 동안 여행 일정이 있을 때보다는 리조트를 실컷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호이안은 다른 날 가시는 걸로. 꼭이요. 리조트 아까워. 아까워. 저희도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1박을 하나 2박을 하나 시간이 늘 모자라더라고요. 3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조트에만 있어도 좋을 만큼 리조트가 좋기도 하고 또 환경이 좋기도 합니다. 이거 배산임수. 뒤로는 산이 크게 있고 앞으로는 농업용 하천은 아니지만 바다가 또 좋습니다. 이게 멀리 있어서 눈으로만 보는 산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 리조트 자체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 산속에 있는 격이거든요. 근데 산속에 있는 리조트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거죠. 그쵸. 좀 오바육바 해서 여기 갈 때마다 우릉도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복작복작하게 일상을 살다가 산 하나 지났을 뿐인데 여기가 짠 하고 나타나는 뭐 그런 거죠. 그쵸. 이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비슷한 환경으로 다낭 인근에 반얀트리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거긴 간단하게 산 하나 지난다고 하기엔 좀 멀죠. 근데 운전은 내가 하잖아요. 네, 저는 말을 합니다. 네. 다낭 인터컨에서 또 디자이너를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명한 빌 벤슬리인데요. 빌 벤슬리는 미국 출신의 호텔 디자이너입니다. 처음부터 호텔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고 조경과 도시 디자인을 했었다고 해요. 팔방미인이네요. 진짜. 미국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살게 되면서 아시아와의 연이 시작되는데요. 빌 벤슬리 작업에는 특유의 재치와 남다른 해석이 있어서 그 스타일을 직접 경험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소처럼 일하신 덕에 아시아 곳곳에 작업물이 많아요. 베트남만 해도 다낭 인터컨을 제외하고 푸꾸옥의 JW 메리어트, 사파의 M갤러리, 그리고 하노이에 새로 오픈한 카펠라도 있고요. 많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던 옌뜨라는 지역에 또 M갤러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랑 잘 맞나봐요. 사는 건 태국 사는 것 같던데. 다낭 인터컨티넨탈은 2012년에 오픈을 해서 올해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에 갔을 때 10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게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나 모르겠어요. 현재 다낭 인터컨의 메인 로비가 공사 중입니다. 이 로비가 첫인상에서 주는 압도적인 느낌이 있는데 최근 다녀온 스테이에서는 이 로비를 만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맞아요. 여기도 올해 여름에 오픈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오픈 전이더라고요. 듣기로는 새로 오픈하는 로비에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자리 하시는 분께서 베스트 에버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주년 되겠어. 그러니까. 현재 로비로 사용 중인 곳은 예전에 그러니까 오픈 초기에 클럽 라운지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여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인상이 덜 깊기는 해요. 다낭 인터컨은 높이에 따라서 구역별 이름을 나눠놨는데요.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이 C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이 있는 곳이 얼스 위에 스카이, 그리고 맨 위의 구역이 헤븐입니다. 이 각 구역들은 카트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계단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거 푸니쿨라가 있어서 이걸 타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가장 높이 있는 헤븐 구역에 조식당인 시트론과 클럽 라운지가 있습니다. 최근 다낭 인터컨 객실 카테고리에 개편이 있었더라고요. 현재 이용 중인 객실은 내부 리노베이션이 모두 끝났다고 하고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좀 특별한 룸이었던 클럽 페닌슐라 스위트룸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디자인도 화려하고 테라스도 엄청나게 넓고 그랬거든요. 역병 시기에 수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룸 카테고리에서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지? 귀신 나왔나? 귀신하면 세븐데. 언제 기회가 되면 세부 리조트 귀신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튼 이 개편으로 예전이랑 이름이 약간 바뀌었어요. 빌라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스탠다드 객실만 살펴보자면 사실 다낭 인터컨의 룸 타입은 그냥 딱 두 종류거든요. 네. 클래식 룸과 스위트 룸 이렇게 있고요. 클래식은 클래식 오션뷰와 클래식 파노라믹 오션뷰로 등급이 나뉘고, 스위트는 테라스 스위트와 클럽 테라스 스위트 파노라믹 오션뷰로 아이고. 나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스위트가 클래식보다는 객실 등급이 좀 높고요. 룸 이름에 파노라믹이 붙으면 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공식 홈페이지랑 예약 대행 사이트들을 살펴보니까 일반 클래식 룸과 테라스 스위트가 좀 아래에 있더라고요. 아마 얼스라고 하는 구역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기는 했지만 사실 인터컨 어느 룸에서도 오션뷰가 아닌 데는 없고 네. 다 개방감은 좋습니다. 스파라곤 빌라는 오션뷰는 아니죠. 아, 그러네요. 그럼 빌라 빼고 객실 기준? 이쪽 뷰 저쪽 뷰 거의 묵어본 입장에서는 이게 금액을 이렇게까지 차이나게 나눠 놓을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뷰가 걱정돼서 좀 상위 객실을 고려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러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클래식 룸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오, 진짜요. 지금 여기가 클래식 룸인데요. 이 룸은 트윈 베드룸이었고 베드는 퀸 사이즈였습니다. 트윈 베드룸에는 아동 2인 포함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고요. 아동 추가 비용은 없고 만 6세 이상은 조식 비용이 별도라고 하네요. 테라스가 테라스 스윗보다는 작은데 그렇다고 여기가 절대 작은 테라스는 아니고요. 네. 티세팅과 미니바가 룸 안이 아니라 테라스에 있었어요. 이거 원숭이가 열 것 같아. 열걸? 왜? 술도 따서 마신다고 하지. 마실걸? 뭐? 욕실은 테라스 스위트와 같고요. 클래식 룸의 화장실은 커튼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룸과 욕실 사이에 문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테라스 스위트 룸입니다. 이게 스위트라고 해서 화장실이 2개고 거실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스위트예요. 아마 테라스가 넓게 나와서 여기를 거실로 따로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싶기도 해요. 클래식 룸보다는 크기가 대략 10제곱미터 정도 넓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테라스는 넓습니다. 네. 테라스 스윗의 원베드 타입은 킹베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트윈베드 타입은 퀸베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를 서로 붙일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제 수면 취향에는 매트리스, 침구 빠지는 것 없이 다 좋았어요. 저도요. 룸에 쓰인 모든 나무, 바닥재나 가구, 창문까지 모든 나무가 블랙에 가깝습니다. 나무는 묵직하게 좋은 나무를 썼고요. 바탕이 하얘서 낮에는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좀 어둑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조명도 환하지는 않고요. 이게 리뉴얼하고 좀 밝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밤에 불을 다 밝혀도 어른들은 좀 침침하다 하실 그런 조도입니다. 전에 이 씨의 어머니께서 스테이하시고는 룸이 너무 어두워서 좀 그렇더라 하는 후기를 주신 적이 있죠. 별아, 불이 너무 어두워서 침침한 영파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숙소는 정주영 별장보다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못 가봤는데. 네. 커피 머신 1, 2캡슐 머신이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된 캡슐이 함께 있습니다. 티는 TWG이고 인스턴트 커피도 1, 2로 준비되어 있어요. 커피 크림은 예전엔 프레지덩으로 좋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욕실도 고급스럽습니다. 세면대 2개로 되어 있고 품질 좋은 타월 넉넉하게 준비해주고요. 특히 저는 여기 욕조를 좋아하는데 욕조가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자연석은 세월이 지나면서 생기는 멋이 또 있어서 저는 이건 이거대로 또 좋아하기는 합니다. 가시는 분들 반신욕은 꼭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는 반신욕이 좋아서 자꾸 다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새벽에 따끈하게 앉아있으면 어우 신선이 뭐 따로 있나? 이게 신선이지? 신선 말고 한량 아닐까? 아... 아. 어메니티는 태국의 고급 아로마 브랜드 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그라리아가 있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한이고 객실 등급에 따라 펌프가 있는 조금 큰 용량이 제공되기도 하더라고요. 바스솔트도 같은 브랜드로 준비되어 있고요. 품질이 좋아서 저희도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또 테라스가 좋습니다. 룸 이름에 괜히 테라스가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앉아있다 보면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또 흐리면 흐린 대로 정말 다 좋아요. 네. 여기서 룸 서비스를 주문해 먹거나 간식이랑 커피 한잔 하기에도 좋은데 문제는 음식이 있으면 원숭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도망을 안 가. 손발 왜 이렇게 커? 어떡하지? 귀엽기는 하지만 야생동물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엔 인터컨 가기 전 산 입구에 원숭이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원숭이들이 거기 많이 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먹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만큼 원숭이가 막 룸에 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산이 원숭이가 사는 산이라 언제든 룸에 올 수 있습니다. 저희도 스테이 중에 많이 왔어요. 맞아요. 끼 부리는 원숭이, 아까 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던 예의 없는 원숭이, 창문에 콧김 부는 원숭이, 아이고. 프링글스 먹는 원숭이도 있었어요. 너무 왔다. 너무 왔어. 진짜 낮잠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티박스에 설탕이랑 크림 다 뜯어 먹은 적도 있고요. 그건 진짜 난리였지. 네.
리조트에서 원숭이 먹이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거든요. 혹시라도 룸에서 원숭이 보고 싶다고 유인용 먹이를 두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가 친구랑 가족 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데리고 온대요. 가자. 오늘은 549호다. 꼭 룸이 아니라도 리조트 안에 산책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더라고요. 테라스 문 열어놓고 있으면 파도 소리도 들리고 좋은데 원숭이 때문에 마음껏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원숭이가 계속 살아야 하는 산이니까 잠시 빌려 쓰는 인간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인증샷 안 찍고 가는 사람 없다는 롱풀과 그늘이 좀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 좋은 수영장이 바다 가까이에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도착하면 선베드 세팅 도와주고 시원한 물도 챙겨주고요. 이 물을 보냉백에 넣어서 주는데 이런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선크림 비치되어 있는데 이 선크림도 선블럭, 선스크림 뭐 이런 종류별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걸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오. 롱풀은 지상에서 계단을 좀 올라가야 있는데요. 어린이 입장은 안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해질 때 보는 풍경이 좋아요. 좋아요. 해는 저물어 가고 객실에는 불이 하나둘 켜질 때 이때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해가 6시 전후로 지니까 시간 되시면 이때 수영장에서 일몰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바베큐 파티 있으면 그거 구경하기도 좋고요. 네. 저희는 수영을 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야 보람을 느끼는 편이라 다들 인증샷 찍는 이 수영장에서 파워 수영을 했죠. 네, 그럼요. 그리고 롱바 옆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그늘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낮에 놀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좀 귀엽게 카바나 같은 것도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가 그냥 수영장 하나이기는 한데 작게 또 구역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네. 앉아서 수다 떨기 좋은 작은 자쿠지도 있고요. 여기 또 아이들이 주로 노는 쪽인데 여기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깊이가 좀 가늠이 되시겠죠? 네. 해변에 있는 선베드에 누워서 가는 세월 낚는 것도 좋습니다. 카약이나 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스포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해변의 선베드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한쪽은 클럽룸 이상 숙박객이 이용할 수 있고 한쪽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럽룸 전용 수영장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선베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클럽룸 쪽에 선크림 브랜드도 다르고 좀 더 티나는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구역만 나눠져 있고 딱히 이용에 큰 차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희는 좋아해서 때 되면 찾아가는 다낭 인터컨이지만 그렇다고 늘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네. 계산서나 이용 내역에 착오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전화번호 수정은 몇 년 걸렸나 몰라요. 티어가 있는 앰버서더 기준 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묘하게 서비스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도 느끼고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직접 사용하는 것들, 피부에 닿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품질 좋은 것들로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욕조의 목받침이라든지 수영장과 해변에 종류별로 준비된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세심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마음이 상했다가도 또 이만한 리조트가 집 가까운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싶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체크인을 했다면 있는 힘껏 누리고 즐겨서 뽕을 뽑자 뽑자. 네. 입니다. 다음 편은 조식과 클럽 라운지 그 외의 식음료와 빌라 후기로 돌아올게요. 꼭 다시 만나요. 제발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